네, 안녕하십니까. 주관적시입니다. 약간 목소리가 안 좋죠. 자, 다음 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는 것인가? 여기는 이제 물음표를 한번 던져봤어요. 던져봤고, IT 쏠림은 완화될 듯, 그리고 지수보다 상승 하락 비율이 증가하지 않겠나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바로 보도록 할까요? 가장 특징은 뭐냐 하면,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이제 13,000선도 넘어왔죠. 저희가 같이 13,000선에 주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16,000포인트 빠진 이후에 3,000포인트 50% 되돌림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상당히 좋은 그림인데, 뭐 여기에는 이제 애플도 있을 거고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테슬라는 이제 사분이 200달러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달러에 대한 어떤 돌파는 나온 거고, 지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밤새 주말 증시, 미국 증시 가장 돋보였던 건 뭐냐 하면 치고 가던 반도체 지수는 조금 쉬었고 대신 이제 S&P 500이라든지 S&P 500 지수도 이제 보면 워낙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쏠림 때문에 나스닥만 강했었는데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S&P 500 약간 골고루 오른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우 지수가 상당히 의미 있게 하루 일정 폭이 2%가 올랐습니다. 2%면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거의 올해 접어들어서 2%짜리가 거의 안 나왔죠. 예. 제가 볼 때는 1월 연초, 연초에 한 2% 오른 이후에 1월 6일이군요. 하루 일중 상승만 놓고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다우 지수는 2%의 상승이었는데 그 상승 폭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올해 연초 나왔던 1월 6일 이후로 올해부터 올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래프 갖다 대니까 딱 두 번째죠. 그만큼 금요일 날 어떤 이슈에 크게 반응한 거죠. 첫 번째는 뭐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것도 가장 크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그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겠죠. 약간 반도체 어떻게 보게 되면 AI 관련해서 좀 쏠렸던 것은 완화될 것 같고 이제부터 다우존스가 올랐다는 거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건데 그걸 좀 보도록 하면 먼저 고용이 발표됐습니다. 안 좋게 나온 거죠.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실업률은 3.4에서 3.7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보다 이 취업자 수를 말하는데 33만 9천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달이 한 29만 4천 건도 많은 상당히 잘 나온 거죠. 물론 이 ADP 민간 고용도 잘 나왔었는데 34만 건 정도의 미국 고용에는 한 25만 7천 건 정도가 제조업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타도 그러고 다 해고를 하지 않습니까? 퇴직도 하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제조업은 안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레저 접객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헬스케어, 서비스 업종에 대한 개인 서비스 업종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뭐 좋다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까 잠깐 보여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IT하고 몇 개만 갔잖아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나이키라든지 뭐 스타벅스 이런 거 아예 꼼짝도 안 했었는데 요 내용만 놓고 오면 침체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우와 S&P 또 이 지수에는 빠져 있지만 러셀 2000 지수가 3% 이상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의 IT 쪽으로 막 쏠렸던 것은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를 내고 볼 때 고용이 잘 나왔으니까 금리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에서는 이 절대치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수보다는 임금의 상승률이 중요한데 임금의 상승률은 그래도 0.4% 지난 증가에서 0.3% 증가니까 적정한 수준의 임금 증가죠. 근데 여기에는 약간 숨은 게 있어요. 테크 회사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메타나 뭐 테슬라, 테크 직종에 다니시는 분의 임금이 더 높겠죠. 아까 말한 레저나 접객업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숫자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줄었지만은 증가했지만은 사실 이제 이거는 레저라든지 개인 서비스업이 잘 나온 거고 여전히 제조 쪽엔 나빴다. 그러니까 제조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전체 평균 시급의 증가율은 낮았죠. 그럼 이것만 놓고 오면 요 위에 거 숫자가 증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달러 강세, 국채금리 약세, 강세를 가져왔을 것이고 요것만 갖고 왔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작스럽게 6월 14일 예정된 F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정도의 전환점 됐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고용에 잘 나온 것은 아까 잠깐 미국 증시도 봤지만은 다우에서 본 것처럼 결정적으로
이 약간의 침체 우려를 완화시켰다는 재료가 좀 큽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으로 놓고 봤더니 워낙 지난 한 달 동안에 밑에 있는 IT나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좋았었어요. 다른 섹터는 다 부진했었죠. 그렇죠? 거의 뭐 부진했습니다. 거의 뭐 테크주 S&P 우리 오죽하면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대로 S&P 500기업 중에서도 거의 뭐 테크주만 올랐었다고 했었으니까 딴 거 500개 중에서 7개만 올랐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일정 부분 이제 지나친 쏠리면 뭐 지금도 오르긴 올랐어요. 어제도 올랐는데 하루 전날 놓고 보면 IT나 커뮤니케이션은 0.5% 1% 상승이 거쳤죠.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소재 산업재 에너지 뭐 금융 부동산까지 이게 보면 하루 상승률하고 주간 상승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그동안 조금 억눌려져 있던 경기 침체, 경기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나왔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섹터로 좀 보게 되면 유가는 지금 현재 약간 뭐 감산 한 해 만에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감산이. 그래서 70달러 정도 멈춰 있으니까 큰 변동은 아니고 자, 최근의 흐름 자체는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국채 금리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을 거고요. 달러도 계속 강세 보일 겁니다.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아까 봤지만은 그 물가 고용 지표 자체가 못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위안화가 최근에 약한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데 중국 증시도 가만히 놓고 보면 지난주 후반에 조금 세게 돌아 올렸어요. 뭐 홍콩 보면 생각보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4.5%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 나오면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한번 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홍콩 이 정도 올라왔다는 말 하루에 4% 올랐단 말이죠. 물론 홍콩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잘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중국 본토도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 지금 그림만 놓고 보면 약간 여기서 1차 다지다가 비비하다가 또 다졌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상승 확률이 하락 확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 좀 약했었는데 약간은 7.1 위안 정도에서 멈춰주니까 아마 시장 관점에서는 중국 증시도 조금 이제는 다시 반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을 보는 거고 이게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은근히 강하죠. 아니 위안화도 약한데 무역 수지도 적자인데 근데 거기에는 아마 환율을 보시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 환율이 왜냐하면 위안화를 많이 따라가는데 위안화도 솔직히 조금 약간 강세로 전환했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지난주에 훅 떨어졌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사주고 있었는데 조금 더 사줄 수 있는 조건은 좋아지겠죠. 우리가 15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임에도 말이죠. 물론 적자는 적자인데 적자폭을 좁혀오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래도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좋은 거니까 물론 약간의 그 월말이다 보니까 뭐 언더슈팅 오버슈팅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는 약간 이런 재료가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6월 2일 날 발표됐던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 물가 지표였는데 근원은 아닙니다. 이는 전체 헤드라인인데 헤드라인이 거의 3.3%까지 떨어져 버렸죠. 모르겠어요. 침체이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헤드라인 CPI가 우리는 한국이 3.4%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워낙 강세 요인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워낙 강세 요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면에서는 뭐 외국인들 최근에 사고 있으니까 물론 평가액은 손실이 있지만 조금 더 뭐 우리나라가 좀 부실하지만은 앞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렵나요? 천천히 와보도록 하죠. 그 관점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 주는 아무래도 중국이 중요하니까 월요일 날 당장 중국의 차이신 비제조업 지표가 나오는데 전망치는 조금 낮아요. 전달 56.4보다. 그쵸? 미국의 ISM 서비스 지수는 그나마 조금 회복이고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영향을 보게 되면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면 이제 수요일 정도에 중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될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제조업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하는 게 좋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증가하는 게 좋죠. 지금 중국이 수입이 마이너스입니다. 이전에.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건데 이거 살펴볼 수 있고 중국은 물가도 보게 되면 둘 다 0.1% PPI, CPI 마이너스 3.6이니까 이건 뭡니까? 물가가 마이너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침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는 중국의 경제 지표도 어느 정도 무역 수지는 무역 수지대로 물가 지표 물가 지표대로 차이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회복되는지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중국이 올라가서 우리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중국이 내려가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섹터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바닥을 확인해주는 중국 본토 증시 그리고 좀 세게 들어왔던 홍콩 증시 이게 우리가 다음 주 증시를 바라볼 때 좀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 일정을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물가는 어쨌든 고용은 발표가 됐고요. 예, 발표가 됐고 아스코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뭐 어떤 종목 뭐 이미 명단은 다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오펙 장관 플러스 A는 아마 일요일 날 열리는데 그게 결렬될 것 같습니다. 예, 결렬될 것 같은데 뭐 크게 유가가 지금 70달러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지는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어요. 최근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많이 올라가도 문제고 많이 내려가도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70달러 정도 제가 기준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 거의 70 잡고 65, 85인가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뭐요 안에 가져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면 이제 중국 제조업 지표는 아마 조금 중국은 예상치가 낮고 미국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애플 WWDC 2023인데 거의 뭐 이쪽 XR 글래스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금요일 날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공개됐을 때 위에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결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OLED 관련주나 마이크로 LED 관련주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일은 우리나라 휴장이고 7일 날에는 또 아까 봤던 대로 예, 무역 수지인데 이게 사실 그리 많이 반영되지는 않는데요. 아까 제조업 지표보다는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동시 만기가 있고 뭐 굳이 우리가 이걸 예상할 필요는 없고요. 또 중국과 미국의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 물가인데 이건 약간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다음 주도 10시 30분 전후 대부분 중국 지표가 10시 전후에 발표되니까 장중 10시 30분 전후의 변동성에 조금 신경을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가 또 친절하게 텍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뭘 준비를 많이 하죠? 많이 떠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오펙 플러스 A는 아까 말한 대로 유가 이야기고 차이씨는 조금 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높게 나오는 게 좋은 거고 낮게 나오면 침체입니다. 미국의 ISM 서비스 지수도 예상치는 조금 높으니까 이건 좋은 겁니다. 예. 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애플 개발자 회의는 5일부터 9일까지인데 거의 XR 헤드셋에 많이 촛불 포커스를 맞추고 아스코와 함께 열리는 게 요 US 반도체 또 바이오 USA도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바이오니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NC한테 조금 부담이겠죠. 원래 예정됐던 거니까 디아블로 4 나오는 거. 그다음에 중국의 무역 수지가 수요일인데 약간 나쁠 것 같고요.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방안은 직접 상관없는데 원래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방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방안에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 섹터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우주항공, 방산, 스마트 농업인데 지난주부터 약간 그래도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조금 이제 카이 외에도 약간 좀 자리를 잡는 게 있죠. 예, 그런 거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우리도 IT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LIG 넥슨 같은 거 볼까요? LIG 넥슨도 그렇고 차트 조금 자리가 잡혀 있죠. 또 뭐 있습니까? 하나 로템은 사실 제 거의 잘 안 하는데 현대 로템이죠. 현대 로템도 그렇고 약간 이제 방산주들도 조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림이 다 잡혀 있죠. 예, 뭐 한국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런 섹터들도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봤지만은 미국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거 한번 참조하시고 조금 더 보면 이제 목요일 날 요거 뭐 늘 있는 이벤트고 마녀공장이 화장품 회사죠. 근데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마녀공장 자체보다는 시장에서 이미 아마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사실 이 섹터가 많이 올라서 좀 CNC엔터 이런 애들이 CNC입니까? 예. 아이고 글자가 CNC가 아니군요.
코 나온다. 예. 이제 많이 올랐어요. CNC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그죠?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근데 약간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고 중국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주 중에서도 뭐 토니모리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자리를 조금 만들 수 있어요. 토니모리도 그렇고. 꼭 저 마녀공장의 상장뿐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중국 증시가 조금 반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래 좀 강했던 것도 코스맥스도 좀 강했거든요. 아무래나 LG는 그리 강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화장품주 보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은 뭐 코스맥과 코리아 이런 거 좀 날라다녔던 친구들 있죠. 코스맥과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화장품 개별주들 중에서 원래 힘이 좋았던 친구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겠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아마 다음 주 조금씩 보시면 화장품 개별 좀 나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샘 올트만의 방안 글쎄 이거는 너무 이제 AI 관련주 쪽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요 쏠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 본다면 글쎄요 이거는 아직 이제 금요일 일정이니까 아마 목요일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우리가 미리 AI 관련주를 뭐 먼저 들어가 있다 보면 지금 초반에는 아무래도 대부분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경기 민감주 필수 소비재들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커뮤니케이션 쏠린 거 말고 조금 쉬었던 소재, 산업재, 에너지, 경기 소비 이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 후반에 갔을 때 요거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미리 올텀을 온다고 미리 AI 들어가 있으면은 물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 보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금 힘이 좋았던 게 폴리토 같은 건데 굳이 주초에는 오히려 저는 이쪽은 내려놓고 있을 것 같아요. AI 쪽은 내려놓고 주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장 관점에서 코스피 어떤 치우가는 힘보다는 코스닥에 붙이는 힘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럼 중소형 개별주 이야기거든요. 잠깐 이런 관점이면 또 그동안 추가됐던 자동차주들은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제 조금 쉬어갔던 애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경기 민감주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조선주들도 조금씩 그 후보주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조선주들도 그리고 현대건설기 같은 건설기계 쪽도 이제 조금 쉬었단 말이죠. 워낙 저쪽을 쏠리면서 건설기계 쪽 원전도 뭐 사실 보시는 분은 또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올 수 있고 그쵸? 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풍력 쪽은 지난번에 벌써 이제 움직였어요. 그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되면서 근데 CS 윈드라든 이런 애들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다음 CS 윈드도 있고 CS 베어링도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쪽도 조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솔루션도 약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바닥을 좀 찍고요. 이렇게 좀 간이 갈 것 같은데 지나치게 쉽게 말해서 뭐 한쪽으로 막 쏠렸던 거, 뭐 삼성 하이닉스 그거는 조금 완화되고 그러면 이제 삼성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조금 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종목이 많아지긴 하는데 네이버 같은 친구들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전체적인 윤곽은 공감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은 이제 약간은 다음 주 일주 정도는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만 땡겨가는 그런 장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항상 우리가 이 주식 클래스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바로 ADR을 이렇게 지수가 붙어 있는 여기 보면 지수가 치우가는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ADR이 100% 이상 올라오는 여러 힘이 올라올 수가 있지 않을까.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이미 코스피보다 빨리 좁히고 있는데 얘가 올라오는 무슨 말이지? 쉽게 말해서 이제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쉽게 뭐 이렇게 조금 더 여기까지 할까요? 엔투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뭐 JYP는 이런 종목이 확 치고 가는 속도보다 뭐 배터리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원래 치고 갔던 이런 애들의 상승 탄력성이 조금 둔화된다. 쉽게 말해서 뭐 더 좁게 말씀드릴까?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 못 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애들 많이 못 가고 벌써 기관들이 엄청 팔죠. 바로 못 가고
이제 반도체가 아닌 다른 쪽들, 뭐 배터리도 일부 될 수가 있고, 로봇도 벌써 보면 지난주에 뉴로메가 4만 한번 뚫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지수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T 반도체로 몰렸던 종목들의 힘보다는 처지는 완화되는 힘이 좀 강조된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다음 주도 생각보다 장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투자하고 매매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되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